왜 이렇게 웃기지? 죄송해요. 정다현이고 오늘 모멘텀 첫 발표를 맡게 돼서 되게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논문은 드림부스라는 논문이고 네, 드림부스라는 논문입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먼저 이 논문은 CBPR 2023에 등재된 논문이고 구글 리서치에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이미지 퍼스널레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분야가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퍼스널레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브젝트의 아이덴티티가 보존되면서 이미지가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 디포메이션이 되게끔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래에 이제 인풋으로 이 갈색 웰시 코기에 대한 사진을 넣어서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키면 이제 그 웰시 코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모델을 학습을 하게 돼서 다양한 뭐 스위밍이나 슬리핑이라는 텍스트를 적어줬을 때 이 웰시 코기가 그대로 나타나면서 디포메이션이 되게끔 이미지가 에디팅돼서 생성되게 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에디팅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미지 에디팅 모델과 비교해서 드림부스가 어떠한 컨트리뷰션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에디팅 모델로 프론트가 있습니다. 이 프론트는 2022년에 구글 리서치에서 제공한 모델인데 보시면 이게 인풋 이미지고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뭐 커피 드링크 아니면 스퀘어드 선글라스 이렇게 텍스트를 변형시켜서 줬을 때 곰돌이 자체는 유지가 되면서 아이덴티티가 이런 텍스트에 대한 디포메이션만 생성될 수 있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이덴티티 보존은 되게 잘 되는데 단순히 음료를 바꾼다거나 선글라스를 바꾼다는 등의 아주 간단한 디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에디팅 모델로는 textual invers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모델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이 이미지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아래와 같은 텍스트를 주었을 때 인풋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면서 디포메이션이 되게끔 하는 모델인데 아까랑 다르게 좀 더 다양한 디포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에 비해서는 아이덴티티의 보존이 좀 잘 안 된다는 점이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의 모델을 한계점을 보완을 하면서 나온 것이 드림부스인데요. 그래서 서브젝트의 아이덴티티를 보존을 잘 하면서 디포메이션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드림부스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행이 아까 텍스처 인버전의 결과인데 아래 거는 드림부스의 결과이고 보시면 훨씬 인풋 이미지의 아이덴티티가 잘 보존이 되면서 디포메이션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부스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5장 내외의 퓨샷 이미지만으로 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어떤 특정 서브젝트 도메인에 파인 튜닝 시킬 수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이 파인 튜닝 시킨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텍스트를 줬을 때 이 서브젝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하면서 뭐 다양한 씬이나 포즈, 뷰 포인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컨트리뷰션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에 대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된 결과이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뷰 포인트, 세 번째는 이제 백그라운드 씬에 대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림부스의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되는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 T2I 디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들 디퓨전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넣었는데 되게 수식적으로 접근은 안 할 거고 드림부스를 이해할 수 있는 하이레벨 정도만 건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노이즈를 뺐다 꼈다
꼈다 뺐다 하는 모델인 걸로 알고 있으실 건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포워드 프로세스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각 스텝마다 이미지의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유넷을 보통 백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유넷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해야 되는 거는 스텝별로 추가한 노이즈의 분포를 정확하게 추론을 하는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해야 되는 관건 과제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정확히 예측을 해야 이 리버스 프로세스라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프로세스에서 정확하게 순수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빼서 완성된 이미지를 정확히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수식은 디퓨전 모델의 학습 로스 함수인데, 이 입실론이 GT 노이즈라고 하면은 입실론 세타는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GT 노이즈와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 간의 L2 로스를 취해서 디퓨전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디퓨전 모델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훨씬 더 복잡했었는데, DDPM이라는 논문에서 마르코비안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이 복잡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더 노이즈 간의 L2 로스로 치환을 시켜서 디퓨전 모델 학습이 훨씬 쉬워지게 되었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DDPM 논문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디퓨전 모델 트레이닝 시킬 때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미지의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를 하고,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이 모델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학습한 노이즈 분포를 가지고 정확히 디노이징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이 오른쪽에 순수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것이 이 디퓨전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다들 똑같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이미지가 다르게 생성이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학습한 궤적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디퓨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퓨전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로 구글에서 제공한 이매진이나 오픈 AI의 달리가 있었는데, 이 두 모델은 픽셀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아까 설명드린 포워드 프로세스나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 이제 픽셀 스페이스가 512의 해상도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채널이 3개니까 거의 78만 이상 차원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 학습이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나왔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픽셀 스페이스가 아니라 레이텐트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잠재 공간을 도입을 해서 이 공간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레이텐트 디퓨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인코더를, 여기 보이는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 인코더가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을 시켜버립니다.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되고,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디코더가 다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픽셀 스페이스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픽셀 공간의 이미지로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텍스트를 어떻게 컨디션으로 받느냐, 이거는 이제 유넷 모델의 크로스 어텐션에 달려 있는데요. 이 텍스트를 주었을 때 텍스트 인코더가 이제 텍스트 인베딩을 축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넷의 각 레이어마다 크로스 어텐션이 추가로 있어요. 그러면 이 크로스 어텐션으로 텍스트가 들어가게 돼서 이 전체적인 디퓨전 모델이 텍스트를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로스 함수를 보시면 이 x가 gt 이미지이고 x 세타가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인데 이 둘 간의 L2 로스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추가로 앞에 디퓨전 모델의 로스 함수와 다른 점은 이 컨디션을 받는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 컨디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네. 네네. 네. 아, 네. 일단 픽셀 스페이스가 바로 유진이 말씀하시는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이 디멘션인지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채널이 3개니까 엄청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점이었고 이제 레이턴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64by 64by 4 정도에 처음밖에 되지 않아서 이 픽셀 스페이스보다 훨씬 적어요, 차원이. 그래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차원의 축소를 시켜서 파스가 훨씬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여도였는데 혹시 답변이 되나요? 네. 아, 네. 좋네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유진님처럼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림부스의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스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이미지 5장 내외의 이미지를 주고 어떠한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를 준 다음에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면 이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에 이미지의 아이덴티티가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기게 된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그대로 실행을 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어 여기서는 V라고 나타내는데 이 V에 이 못생긴 강아지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서 이 V를 인퍼런스 할 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텍스트를 적어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궁금한 게 쓸 때마다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아, 네, 아무튼 그래서 파인 튜닝 할 때 인풋으로는 예를 들어서 SKS 더 텍스트로 주고 그리고 퍼스널라이제이션 하고 싶은 5장 내외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줍니다. 그럼 여기서 SKS라는 게 아까 말한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이고 버그 같은 경우는 퍼스널라이제이션 하고 싶은 서브젝트인 상위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는 여기서 SKS처럼 기존에 없는 유니크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랑 SKS 덕을 주고 아까 봤던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봤던 이 로스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능력을 이 모델이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이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에 서브젝트의 아이덴티티가 바인딩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들이 찾아낸 문제점은 V 덕 뭐 이런 식으로 줬을 때 덕에 대한 원래 모델이 가지고 있던 프라이어 사전 지식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이 너무 피팅이 되어버려서 다이버스한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V 덕을 인풋으로 줬다면 이번에는 파인 튜닝 되지 않은 기존의 모델의 덕을 클래스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 생산한 이미지와 덕 클래스만을 프롬프트로 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한 이미지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능력을 학습하게 되고 동시에 아까 발생했던 덕에 대한 모델의 사전 지식이 훼손되는 현상이
좀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prior preservation loss인데 거의 reconstruction loss랑 유사한데 컨디션으로 좀 다른 텍스트를 받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람다가 있는데 이 람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람다를 0으로 설정하면 그냥 prior preservation loss 없이 reconstruction loss로만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네. 원래는 인풋 이미지를 그냥 따로 넣어놓고 그러지 않고 원래 기본 베이스 모델을 넣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걔에서 생성을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토큰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원래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이 자체적으로 만든 더그에 대한 이미지를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하는 이 이미지에서 그 거기다 원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넣어가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황색 강아지 사진을 수정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그거를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황색 강아지 사진이 생성될 때까지 베이스 모델을 계속 생성을 시켜가야 돼요.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 모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완전 다른 강아지가 생성이 돼도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이미지가 나중에 생성을 할 때 황색 강아지만을 넣으면은 그 넣어준 인풋 이미지의 포즈나 강아지의 모습에 대해서만 되게 오버피팅 되게 돼서 이렇게 다양한 강아지를 인풋으로 중간중간 넣어줘서 오버피팅 되지 않게끔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색 강아지가 나올 때까지 이미지를 생성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해가 됐나요? 네. 인풋 이미지들 사이에 뭔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미지를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줬을 때 프라임 프리저베이션 로스가 없을 때는 이 강아지의 누워있는 자세만을 이제 생성을 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처럼 다양한 강아지의 사진을 넣어서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추가를 했을 때는 다양한 강아지의 포즈, 인풋 이미지에 없었던 포즈까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드림부스 모델의 파인 튜닝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한 결과인데요. 인풋 이미지를 왼쪽 강아지로 파인 튜닝 했을 때 결과는 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 살아있는 서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에 대한 퍼스널라이제이션도 되게 잘 되고 있고 특히 이 곰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는 되게 어려운 디포메이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강아지 꾸미기도 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자들은 기존의 텍스트 비주얼 모델과도 비교를 해봤는데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이매진이랑 달리 2인데 얘네는 인풋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따로 생성을 해서 이 생성한 캡션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이미지들 간의 컨시스턴시도 되게 잘 안 맞고 인풋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도 완전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세한 텍스트를 주지 않고도 인풋 이미지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이 사진들 간의 컨시스턴시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퀀티티브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노 클립 I, 클립 T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이노 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의 다이노 인베딩을 추출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평균을 취한 값이고 클립 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이제 클립 모델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추출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평균을 낸 거고 클립 T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얼라인이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둘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평균을 낸 결과값인데 여기 보시면 이미진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진이나 달리 같은 경우는 픽셀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이 진행되는 모델들인데 지금 연구에서는 많이 안 쓰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의 수치를 보면은 기존의 텍스처럴 인버전의 모델들보다 훨씬 수치가 높고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저자들이 클래스 네임을 잘못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그리고 정확한 클래스를 줬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프롬프트로 아까 SKS 더 이렇게 정확히 준 프롬프트랑 SKS 그리고 SKS 캣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결과들을 냈을 때 정확한 클래스를 줬을 때 다이노와 클립 I의 매트릭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서브젝트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되는 정도가 정확한 클래스를 줬을 때 가장 높다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계점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가 그냥 원래 모델에서 잘 생소한 경우, ISS나 문과 같이 프라이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컨텍스트 자체가 잘 생성되지 않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간혹가다 이 볼리비아 솔트 플렉스와 가방의 이 디스인탱글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인풋 아이덴티티를 훼손해서 이 결과가 좀 다르게 생성이 되는 점도 있었고 아예 인풋 이미지랑 비슷한 방식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했을 때에는 인풋 이미지랑 엄청 똑같이 생성이 돼서 오버피팅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드림부스는 러너블 토큰이라는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를 새롭게 도입해서 퓨샷의 이미지만으로 모델을 원하는 도메인이나 원하는 서브젝트의 파인튜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추가해 다양한 디포메이션을 통해 이미지가 생성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이2나 이미진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텍스처얼 프롬프트를 주지 않아도 원하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컨시스턴스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기존에 나왔던 이미지 에디팅 모델들보다 디포메이션 능력이나 아이덴티티 보존 능력이 매우 뛰어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은 2023 CFR에 등재되어서 약간 최신 논문이랑 거리가 좀 있는데 근데 이 드림부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 다음에 클래스 나운을 주는 이 텍스트 프롬프트의 형식이 거의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미지 퍼스널라이제이션 태스크에 거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퍼스널라이제이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모델 학습을 따로 시키지 않고도 이미지를 그냥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 대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고 아까 되게 단순한 애니멀이나 오브젝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복잡한 휴먼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보존이 가능하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상황까지 현재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배경이라는 거는 약간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스타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예시를 보긴 했는데 논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고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영상들을 보시면
스타일이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인튜닝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같은 배경에서 서로 다른 사물들 가진 모델을 주어져. 네, 같은 배경은 맞고 서로 다른 사물들이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배경은 동일해야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파인튜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적용하면은 OPT 발생하지 않고 다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디퓨전이 전에 모를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뭐 그게 되게 큰 컨트리뷰션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그 부분을 입증할 만한 에베이션 스터디나 아니면 정량점이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정말 생각하면 OPT 되지 않고 다양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큰 컨트리뷰션처럼 느껴지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입증할 만한 뭐 실험, 정량적인 실험 결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퀄리티브한 리설트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있고요. 정성적인 거 말고 정성적인 있어요.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다면 드림부스의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의 논문에 기입을 해놓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고. 프라이저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에 대한 다이노 클립 인베딩, 아까 제시해드렸던 다이노 클립 인베딩을 똑같이 추출을 해서 수치적으로 증명을 한 것 같은데 궁금하시다면 저는 다양성이 아니라 피델리티를 측정하기 위한 네. 되게 이제 잘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다양성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정성적인 부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추출할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리컨 로스만 사용을 해서 어떻게 아이덴티파이어에 그 아이덴티티가 담기냐라는 질문이신가요? 사실 이 리컨 로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이 뭐 이렇게 텍스트 토큰을 넣어서 텍스트 인베딩을 크로스 어텐션을 주잖아요. 리컨 로스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학습을 시키면 백프로를 해가지고 크로스 어텐션도 파라미터 옵티마이즈 되고 이거 타고 들어가서 텍스트 인베딩까지 옵티마이즈가 돼가지고 그 텍스트 토큰에 유니크한 텍스트 토큰의 인풋의 아이디가 담기게 된다고 말씀드리면 혹시 이해가 되나요? 네. 죄송해요. 리뷰식을 중에 레이턴스 비주얼 모델에서 엑스스펙스를 보내고 동화시키는 리콘 시스템은 무엇을 쓰는지 궁금한데 다시요, 뭐라고요? 다시. 아니 보여가지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네. 이거는 이제 VAE라고 베리에이션 아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시키고 다시 픽셀 스페이스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예시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만 아이덴티티를 선택하는 그런 예시들이 네네. 여러 개 그게 이미지 퍼스널라이제이션의 제일 큰 한계점인데
최근까지도 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부해서만 이제 걔가 없고 있잖아요. 네. 즉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에 아이덴티티를 담고 추가로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사용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님 혹시 비디오 아니요, 비디오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비디오 같은 경우는 타임 축으로 컨시스턴스한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한 장으로만 파인튜닝 되는 모델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비디오를 하고 싶다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추가로 템포를 관련된, 지금은 이제 스페이셜한 부분만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어텐션을 진행하는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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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 결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학습 능력에서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생산 능력은 감안할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네, 맞습니다. 그 레이저 스페이스를 보내면 학생이 빨리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측정한 뭐 프록스나 그런 지표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논문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센티티스 이거를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화낸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발표랑 별개로 궁금한 게 Q&A 세션에서는 한 명씩 모두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리뷰에 대해서만 질문을 작성하면 되는 거죠. 정해진 게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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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인풋이 되게 컨시스트 하다면, 그러니까 막 이것 줬다가 저것 줬다가 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그림에 대해서 준다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근데 논문엔 따로 언급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